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 시장의 쏠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이나 업종의 이 쏠림 현상이 되게 한국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코스닥이나 코스닥 150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건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되게 특이한 일이다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의 시장 쏠림은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1월 달 고점 이후에 저점이 언제 나왔었냐면 3월 10일 정도의 저점이 나왔었는데 그 저점 3월 10일 이후에 4월 12일까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 나스닥 상위 7개 기업의 주가 기여율이 엄청 컸습니다. 이 7개 기업이 얼마나 올렸냐면 이 3월 10일부터 오르는 기간에 전체 주가 상승의 무려 92%를 설명을 합니다. 이 나스닥 7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스닥 7개 기업이 나스닥을 전부 다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올해 전체로 보면 작년 연말부터 4월 12일 저희가 지금 13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12일 종가까지 나스닥이 14%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7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가 올랐고요. 나스닥이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오히려 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못 갖고 있으면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오른 게 없어서 괴롭다라는 게 막 뉴스에 나오거든요. 미국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도 이 상위 7개 나스닥 종목을 내가 안 갖고 있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올해 장이 오른 것 같고 좀 이런데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쏠림이 되게 미국도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 심하다라는 점이 결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시장의 쏠림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수는 S&P 4100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래서 한 10% 조정이 될 수 있고 에너지나 다우존스 지수가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쏠림이 왜 생겼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쏠림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지표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시장의 쏠림이 완화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쏠림을 3월 10일부터도 볼 수 있지만 좀 멀리 보면 1월 12일에 물가지표 발표 때부터 사실상 쏠림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물가가 발표됐는데 근원이든 일반이든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드디어 물가 부담이 사라지는구나. 그럼 FOMC에서 연준에서 긴축을 더 세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것만 있었으면 모든 종목의 주가가 강했을 겁니다. 근데 물가가 낮아지니까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냐면 근데 경기는 진짜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1월에 고용은 괜찮았지만 2월에 발표될 고용이 나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좋아져 보이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던 그러니까 평균액이랑 똑같은 건데 빅테크 7개 종목으로 매수가 완전히 몰린 거죠. 그러면서 1월 12일부터 그 다음에 주가가 세게 오르는 과정에서도 이 상위 7개 기업의 주가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초부터 3월 10일까지도 주가 빠졌습니다. 그때 약세장에서도 이 빅테크 7개 기업의 주가가 훨씬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SVB가 파산하고 나서는 원래 그런 파산이 생기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장이 나스닥이 한 7%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이 빅테크 7개 기업 선호가 훨씬 심해집니다. 거의 100% 이상 설명을 하는데 은행이 망하니까 아까는 경기 침체 우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버는 기업에 대한 선호가 생겼는데 은행이 망하면 물론 지금 한 달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금융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잘 버는 기업에 대한 그 선호는 더 세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후에는 이 7개 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이 안전자산 선호로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금값 오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주식시장에선 그런 종목들이 금이랑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런 게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이 탑7에 대한 선호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귀했기 때문에 많이 성장한다고 느끼는 업종에 돈이 몰린 거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시장 선호를 제가 수익률만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쏠림을 다른 방법으로 시장 쏠림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걸 이제 AD선으로 제가 해봤는데요. AD선이 뭐냐면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가 있을 텐데 이걸 빼가지고 누적해서 데이터를 그리면 과연 주가는 올랐는데 과연 상승 종목수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가하고 AD선 같이 그려보면은 3월 10일까지는 주가 오를 때 AD선 같이 똑같이 오르고요. 주가 빠질 때 2월 초부터 3월 10일까지 주가가 거의 S&P가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이 AD 라인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10일 바닥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어땠냐면 주가는 다시 4,100 근처까지 오르면 전고점 비슷하게 오르면서 전고점에 가까이 갔는데 AD선은 전고점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월 10일 이후에 SVB 파산 이후에 장이 오를 때 쏠림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수가 빠진 종목수보다 많긴 했지만 오른 종목수가 저번에 오를 때보다는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넓게 퍼지지 못하고 온기가 되게 압축적으로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 AD선과 관련된 부분은 AD선의 20일 이동평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이동평균을 그려보면은 S&P가 작년 10월에 한번 4,200 정도 고점이 왔었고요. 올해 2월에 4,100 고점이 왔었고 이번에 지금 4,100에서 조금 이제 다시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4월 13일 기준으로. 그러면 같은 4,200, 4,100, 4,100이니까 이 AD 라인의 이동평균선도 사실 비슷한 위치에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똑같이 AD선이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랑 떨어진 종목이 움직였다면.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4,200에서 4,100 갈 때는 100포인트가 내려온 거니까 고점이 AD선 떨어진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고점이 비슷한데 AD선 이동평균이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AD선 누적을 보거나 이평선을 보거나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이번 3월 10일 이후에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쏠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를 보면 시장이 약세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지표인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펀더멘탈한 이유로 이러한 시장 쏠림이 왜 완화될 거냐.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오른 것보다 덜 오른 게 좋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의 펀더멘탈은 결국 어닝이거든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4월 달이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아마 촬영일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안 나왔고 나가는 날 기준으로 뭐 은행주 몇 개 실적이 나왔을 텐데 실적이 이번에 나오는데 뭐 잘 나오고 못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추정치를 해놨는지 컨센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업종이잖아요. 이 종목들은 올해 전체로 보면 아직도 추정치가 내려와 있긴 한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정치 변화를 보면 이 업종들은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이후 SVB 파산이 있고 나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비용을 줄이니까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애널들이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조금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반대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기 민감 가치주라고 하는 이 업종들은 1분기 실적이 1월부터 4월까지 이 추정치 변화도 마이너스가 많고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추정치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물론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 많다라고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만약에 기대보다 하향된 것보다 그럭저럭 그래도 아주 나쁘지 않네? 이런 마인드, 이런 이 생각이 퍼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쪽 종목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으로만 보면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13일이니까 요 전주까지만 해도 이 빅테크의 이 쏠림이 정말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11일, 12일, 13일 요 기간 동안은 어떠냐면 다우존스 지수나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20 영업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면서 시장의 쏠림이 약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이런 부분이 미국, 뭐 한국, 유럽 전 지역에 다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과창판의 쏠림이 심하고 중국 과창판은 대부분이 반도체인데 미국이 반도체에 뭐 제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못 판다고 해도 반도체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중국인들이 보기에 과창판은 상해 이 중국 본토니까요.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에서 어떻게든지 독립적으로 뭐 독자 개발할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창판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쏠림이 해소되는 시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지금 이제 한 반밖에 안 남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우존스 지수나 에너지 제가 이제 3월 말에 이번 달 전망 얘기 드렸던 그 논리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을 4월에 하시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쏠림이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있는 일이다 얘기를 드렸고 왜 그런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뭐 질문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요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